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의 이제 제일 마지막 교육의 순서죠.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대한 교육.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시설에서 또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는 지금은 결국에는 돈하고도 직결되는 또는 수익이랑도 연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보가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에서 빅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시대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도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환으로 사무실에 그 개인정보 서류가 들어있는 서류함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게끔 평가에서 안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시설 사무실에 개인정보 서류들이 들어있는 그 서류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번호키라도 거기다가 달아두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기요양기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나온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인데 그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일 좋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고 하면 역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겠죠. 행안부에서 만든 거에다가 그리고 법적으로 다 상세한 내용을 담아놨기 때문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 고시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장기요양기관에 맞는 내용만 발췌를 해서 장기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알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발췌를 해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1장 총칙을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재미없는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냥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나 예방, 개인정보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줄쳐진 부분들만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볼 거니까요. 따라오시고요. 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이제 총칙은 목적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유형, 그런 예방법, 또 조치, 예방 조치 그런 것들을 규정한 거니까 시설에서도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용어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은 다 용어니까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쭉쭉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4조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우리 시설로 따지자면은 어르신 케어를 위해서 또 공단에 전송하는 자료들, 또 각 서식마다 개인정보를 기재를 해서 개인별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운다든지 서비스 제공되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거죠. 열람 청구권 등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되도록 익명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침과의 관계는 특별히 내용은 없고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시면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경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준약관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죠. 그 개인정보 동의서에 수집 목적, 수집 내용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 방법도 그 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교육을 받고 나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어떤 내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슨 목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폐기는 어떻게 한다, 파기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거기에 좀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정보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또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제 근로자로부터 받고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음과 동시에 여기서는
임금 지급이나 교육, 증명서 발급, 또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제공인데,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또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제공이라는 것은 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주든 어디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쭉쭉쭉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제10조에서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가 나와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항상 기록 관리하여야 된다라고도 돼 있죠. 우리 시설에서도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제21조 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되어 있죠.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을 폐업할 때 5년에 해당하는 표준 약관, 장기 요양 제공 기록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결산서까지 이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산서는 이제 직전 연도에 당해년도 결산서가 되겠고, 그리고 그 표준 약관과 표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는 5년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설을 폐업을 할 때 결산서를 제출하게끔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특히 이제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폐업입니다. 지정을 이제 취소하고 폐업할 때, 그때 결산서는 이제 몇 년 정도의 결산서 분을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결산서 한 부를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당해년도 결산서가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결산서라는 거는 직전 연도에 결산서가 당해년도 3월 말일까지 해서 직전 연도의 것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그 전년도에 대한 결산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이제 그 개인정보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얘기로 갔는데, 이어서 계속 보시죠. 자,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정보 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시면은 많이 이제 그 인터넷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 뭐 굳이 작성 가이드라인 뭐를 쫓아가는 것도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위에서 지금 얘기한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다 이제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을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의서에 대한 부분 많이 있죠. 우리 특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병원에 가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를 시설 걸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죠. 대체를 해가지고 내용만 바꿔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는 장기 요양 인정 번호도 들어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추가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는 이제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보안서약서를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내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서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두면 좋겠고, 뭐 꼭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유출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활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서 이제 근무를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근무자가 이제 퇴사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 권한이 바뀔 때 인수인계를 적절히 잘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법도 안내를 해주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조에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또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또 개인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등이 우리 그 개인정보 그 처리 방침에 나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다 시설에서 작성하고 계시려면은 뭐 일 못하고 이것만 작성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 중에서 꼭 중요한 부분들,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제공에 관한 사항, 파기에 관한 사항, 수탁자 이런 부분, 그리고 안전성 확보,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지침을 개별적인 시설별로 마련해 놔도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표준 개인정보 처리 지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시설에 개인정보에 관한 그 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처리 방침을 작성을 해둬도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세우면 그 처리 방침은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라. 지금 보시면은 인터넷에 뭐 개인정보 보호 지침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행안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라 라고 지금 딱 해놨죠. 그에 따라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해서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 코어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이제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한 요 내용들이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들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작성을 해 놔야 되겠죠, 시설에서. 자, 22조에 보시면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공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겠죠. 자, 내려와서 5절에서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제25조에 보시면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해킹을 해서 접근한 경우, 또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또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이제 통지 시기나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 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 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보완, 또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에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알려야 할지는 요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죠. 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제30조에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우리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는 인터넷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곳에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개인정보는 정정하고 삭제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해서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내 개인정보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정정하고 삭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 10일 이내에 그걸 해야 하는 건데, 개인정보가 다르게 시설에서 그 개인정보가 다른 상황이면은 업무를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대부분 동일한 정확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가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즉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자, 제3장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설에 그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와 그 정보관리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다. 자, 보시면은 적용 범위부터 있는데, 이 장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해서 처리되는 개인 영상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도 따로 이렇게 마련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도 별도로 둬서 우리가 그 CCTV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 관리 책임자는 개인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고 개인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와 개선을 하고 개인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하고 또 개인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개인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또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밖에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이제 시설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이제 선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선임을 해서 39조에 보시면 이제 안내판을 이제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 주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문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그리고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설치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CCTV를 설치를 하려면은 반드시 1, 2, 3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설치 목적, 장소, 그리고 촬영 범위 및 시간, 그리고 관리 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가 기재돼야 된다. 그냥 우리가 누가 뭐 파일 줘가지고 CCTV 이거 찍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 목적 및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설에다가 게시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CCTV를 촬영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숙지를 하시면 좋겠죠.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되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관기간을 개인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CCTV를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CCTV에 그 영상이 한 달 정도까지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또 이걸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는 30일 이내로 그 보관을 하는데 그래서 파쇄할 때에는 영구적인 방법으로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건데 시설에서 보시면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에 대한 그런 소명 자료로 쓸 때에는 또 30일이 아니라 그 보유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밑에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주체가 열람을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CCTV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해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 정보는 정보 주체의 자신,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내 신체가 촬영이 된 개인 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 영상 정보에 한해서
열람을 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 영상 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부 사유를 할 수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공공기관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설은 이제 해당은 안 되는데, 우리 시설을 이제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이런 내용을 거부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개인 영상 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 주체의 성명이나 연락처, 그리고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이나 내용, 그리고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그리고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한 사유,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개인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밑에 쭉 나오죠. 그 서식지가.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45조에 나오는 건데, 개인 영상정보 관리 대장인데,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뭐 이렇게 따라서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관리 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별지 서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영상정보 청구서라든지 또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 파일 파기 요청서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대장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에 대한 책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개인정보 파일별로 보유기간이 영구한 거, 그 다음에 준영구한 거, 그리고 30년, 10년, 5년, 그리고 3년, 1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영구적으로 할 거는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 파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 파일 같은 거, 그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 파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이 해당이 되겠다. 준영구는 뭐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30년은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 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 파일은 30년. 그다음 10년짜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 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 파일이고, 자, 5년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3에서 5년이죠.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34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행안부에서 발간한 내용을 우리가 장기위한 기관에 필요한 것들만 쭉 우리가 짚어가지고 봤습니다. 굉장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특히 이제 시설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항목, 내용,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오픈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지침도 우리가 하나를 둬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설에 맞게 조금씩 보완을 해서 쓰시거나, 그리고 이제 관리 지침이라는 게 막 10페이지, 20페이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간단하게 4, 4페이지 정도로 딱 압축을 해서 어떨 땐 어떻게 하고 어떨 땐 어떻게 하고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 정리가 돼서 관리 지침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